인생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존심, 통제, 물질주의 그리고 타인을 이기는 힘은 중요하지 않다.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삶의 목적을 가져라. 보다 더 높은 의식에 더 높은 자아에 다가가라. 그리고 내면에서 고요함을 찾아라. 기적을 발견하라.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힘이 될 수 있다. 사랑으로 신성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궁극의 마음 단련법을 소개한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나는 마음의 버릇을 고치기로 했다. 2장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 3장 평생 바라는 것만 좇으며 살지 않을 것. 4장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 5장 나답게 살기 위한 3가지를 기억할 것. 6장 제멋대로인 에고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7장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고집 피우지 말 것. 8장 무언가 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이 될 것. 9장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가 되게 만들 것. 10장 가만히 들여다보고 바라는 대로 선택할 것. 11장 가장 편안한 마음 그 안에 머물 것. 12장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삶을 만끽할 것. 이 중 5장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높은 인식에 이르는 비결을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인식을 높이려면 우선 사회로부터 주입된 생각을 돌이켜보고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생각과 조건을 버리고 나면 정신적 인식이 높아지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할 3가지 비결은 한 가지 비결이 다음 비결을 이끄는 식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비결을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도 몇 가지 제안할 것이다. 자유롭고 싶다면 의심을 지워라. 우선 의심을 지워라 라는 비결부터 설명할까 한다. 이 비결을 첫 번째로 꼽는 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 높은 인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기법이나 전략을 외운다고 해서 높은 인식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필요한 건 인식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삶을 둘러싼 환경이 내면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화내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의심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의심에 따라 행동한다. 의심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학교,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에는 대부분 의심이 들어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우리는 그 의심에 따라 행동한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행동의 전신은 생각이다. 따라서 의심을 떠올리면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결국 의심 때문에 인식을 높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의심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 일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싫어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며 이 관계가 왜 부정적으로 흐르는지 의문이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멋진지 생각한 뒤 관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하라. 의심을 지우려면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성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전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에 관한 내 판단이야말로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돼. 의심을 지우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밀어내려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내 인생에 이 약물이 왜 또 나타난 거야? 여기서 왜 이런 유혹이 생겼지라는 생각 대신 시험에 들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해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고 내용을 이해하며 그래, 남들이 알려준 의심보다 내가 새로 알게 된 바에 따라 행동할 거야 라고 되뇌는 일은 때로 힘이 든다. 신체적인 모든 건 유한하지만 신체를 넘어서는 건 전부 무한하다. 알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지금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알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의심을 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믿음을 알무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높은 자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아를 알고 있다. 우리는 높은 자아와 직접 관계를 맺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다. 신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신을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어디서나 경이로운 신의 작품과 의도를 엿볼 수 있기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우리는 신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안다. 이 암과 믿음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믿음은 알미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며 숭배하거나 행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내겐 증거가 필요해가 아니라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신뢰 단계를 벗어나 알매 단계로 이동한다. 의심을 지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확언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되뇌는 긍정적인 말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그저 간단한 확언으로 마음속 의심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된다.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라.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겠다고 마음먹어라. 내면의 높은 자아에 관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대화를 멈추고 내 안에 비어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면 훨씬 쉽게 높은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매일 내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이야기에 들어있는 의심을 전부 지워라. 마음을 열고 회의적인 생각을 멈춰라. 나는 여기서 잠시 불신을 미룰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라.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연습을 하라. 꿈꾸기 위해 잠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꿈꿀 시간을 잠시 가져라. 깨어있는 동안 꿈을 꾸면 한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몽상가라는 별명이 붙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이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수영하고 시를 쓰는 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계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얻었다. 작가 월리엄 브레이크가 쓴 멋진 구절이 있다. 만약 해와 달을 의심하면 그들은 바로 사라질 것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심을 모두 버린 상태가 된다. 밤에 잠드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둘 다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꿈꾸는 중에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깨어있는 중에는 할 수 있을지 의심한다.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의심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의심을 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이다.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법.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비결에서 이어진다. 일단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우면 관찰자가 될 수 있다.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시인 칼릴 지브란의 이 말을 나는 참 좋아한다. 사실 삶을 사는 건 삶이다. 당신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그저 삶의 관찰자일 뿐이다. 관찰자는 육체의 세계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관찰한다. 관찰자가 되려면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3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정신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취감, 목적, 자유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자신과 결과를 분리해야 한다. 스스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여겨라. 관찰자가 되라는 뜻이다. 내 안의 마음과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오늘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전부 주목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두 가지 세계, 내면과 외부 세계를 알아차리고 나서 스스로 물어보라.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루에 여러 번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신은 정해진 대로 행동하며 인생을 사는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창의성을 얻는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다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나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고통스러운 건 단지 몸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는 고통받을 수 없다. 관찰자는 우리의 일부로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존재한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 형체 없는 세계로부터 무엇이 나타날지가 정해진다. 우리 안에 관찰자가 생기면 창조의 역학을 이해하게 된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한 입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입자 가속기라 불리는 장치에 입자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흔적을 관찰할 때 입자는 그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입자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라진다. 즉 무엇이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만 모습을 드러낸다. 입자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상태에서 물리적 세계의 입자 상태로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 그것이 모두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사람들은 원자와 전자, 중성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가 있고 그와 별개로 분리된 정신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이동하려면 맹신해야 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는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 이상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전해온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에 불과하며 그 에너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물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는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의심을 지우고 관찰자가 될 때 믿거나 말거나 더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곳, 높은 인식이 존재하는 곳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매일 이 확언을 반복하라.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확언 중에서 가장 좋은 확언이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 라고 말하라.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이상의 사람이다. 자신이 문제를 담는 그릇 이상의 존재라는 걸 확인해주는 이 간단한 말 덕분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미지를 그려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아라. 한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에 관해 생각하라. 의식의 검은 화면 위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라. 문제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라. 어떻게 보이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마음속에 떠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고통과 공포를 느꼈으며 과거에 해결하려 하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등 문제와 관련된 내용 중 떠올릴 수 있는 건 전부 생각해 본다. 이제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라. 문제가 마음속 스크린 위에 떠 있도록 그냥 두어라. 동정심 있는 관찰자가 되어 비판 없이 화면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라. 마치 영화를 보듯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든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두어라. 무엇이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애정을 담아 허락하고 그저 지켜보라.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변화하며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서 에너지가 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그저 보살피는 눈길을 주는 관찰자로 남아있어라. 이처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문제가 소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따뜻한 시선을 지닌 관찰자로서 계속 바라보면 된다. 나는 엄지 발가락 가운데 쪽에 부상을 입어 테니스를 치기 아주 힘들어졌을 때 관찰 행위를 실천했다. 부상을 입은 나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부상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에 서자 더는 나를 다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고통받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몸일 뿐이었다. 관찰자의 입장이 되자 말하는 내용도 바뀌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야. 이건 몸이 느끼는 고통이야. 나는 내 몸이 아닌 걸 고통을 받는 건 내 몸이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 즉 발이 건강해지는 데 관심을 두었다. 발가락 부상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힘들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녀야 했는데 건강한 발에 관심을 둔 다음 테니스를 치러 갔더니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때 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크로코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그곳에는 1000개가 넘는 무거운 상자를 가득 실은 커다란 트럭이 들어오곤 했다. 나는 종종 혼자서 상자를 내려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할 때는 덥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 관찰자가 되자고 생각했다. 트럭 전체를 살펴보고 상자가 전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고 트럭이 텅 비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하차 작업을 할 때는 직접 몸으로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차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로 했다. 자신을 관찰하되 작업과 동일시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자 일이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되었고 전처럼 힘들지도 않았다. 나는 전과 다른 종류의 에너지, 즉 높은 인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노동과 나를 동일시하기보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시간을 보낼 힘과 능력을 얻었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나와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면 한때 아주 어려워 보였던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더 이상 A 유형의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듯 마감 일정에 쫓기고 A 유형 행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될 수 있으며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느긋해지도록 한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감 일자가 다가올 때 항상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스트레스는 그저 몸이 받는 것일 뿐이다. 더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진다. 오른쪽보다는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라.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도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넘어서라. 대신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살펴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근심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닫고 전보다 고상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다. 예전부터 품고 있는 한 문장 하나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내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일과 친절한 일 사이에서 선택한다면 항상 친절해지는 쪽을 택해라. 배우자나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모든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일과 친절해지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쪽을 택하는 건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것이고 선택을 내리는 즉시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면 이는 높은 자아이자 관찰자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거 알아? 이번 주에만 4번째 그 소리야. 넌 언제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려고 해. 내 생각에 틀린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거 알아? 내가 정말 좋은 의견을 말해줬어. 나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 관찰자가 자리를 이어받은 후부터는 그간 논쟁을 벌이며 시달렸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나 친절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도록. 그러니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나 친절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려 노력하라. 갈등 상황이 쉽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라. 자신과 내면 세계 사이에 조화를 이뤄라.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존재, 실제 생각 뒤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라고 여기기보다 생각 자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는 관찰자와 비슷하다. 바라보는 존재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배운 창조의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 파장의 상태에서 입자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계속 두면 파장의 상태가 입자의 상태로 변화한다. 양자 물리학의 개념은 아주 흥미로우며 우리 삶에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면 훨씬 더 재미있다. 일단은 자신이 관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존재라는 점만 기억하자. 인생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만사의 지혜가 있고 만물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 내면 세계를 비판과 회의, 의심, 괴로움, 고통으로 채우기보다 항상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모든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진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사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건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내면의 소음을 끄고 마음을 비우기. 인식을 높이는 3번째 비결은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라야 한다. 먼저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운다.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찰자의 시선이 생긴다. 의심이 깨끗이 사라졌을 때만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